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억척스레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이씨 부인이라는 여인이 있었다. 이씨 부인은 두 아들에게 항상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해왔다. 두 아들은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남 인호가 상인의 딸 덕순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혼례 당일날 이씨 부인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인호야, 오늘은 우리 집안에 정말 큰 경사구나. 부유한 박씨의 여식과 네가 혼인을 하게 되다니. 먼저 떠난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무척이나 기뻐하실 게야.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소자를 덕순이와 혼인시키기 위해 땅 대부분을 파셨잖아요. 그깟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니? 이제 네 뒤에 든든한 울타리가 생겼는데 이제 우리 집안도 더 크게 일어설 수 있을 게야. 그러니 앞으로 너는 네 장인의 눈밖에 나는 일 없이 행실을 바르게 하여라.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새색시가 있는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와 형 인호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동생 인성은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이번엔 동생 인성이 혼인을 하게 되었다. 인성이의 배필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라온 순애라는 여인이었다. 이씨 부인의 태도는 장남 인호의 혼례 날과는 사뭇 달랐다. 그리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부모도 없는 아이를 데려오는구나. 어머니, 부모님을 일찍 여인 건 순애 잘못이 아니잖아요. 순애는 마음씨도 곱고 부지런한 사람이니 어머님을 정성껏 잘 모실 거예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뭘 알겠니? 앞으로 내가 네 색시를 가르치려면 골머리가 썩을 게야. 순애는 어머니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부디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처가 어미의 정을 모르는 게 내 탓이라도 된단 말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건너가 보거라.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차남 인성이를 바라보았다. 인성은 어머니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순애가 기다리는 방으로 돌아갔다. 제가 부인을 너무 기다리게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님과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어요? 부인이 며느리가 되어서 아주 좋으시다네요. 앞으로는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도 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인성의 말을 들은 순애는 환하게 웃었다. 제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네요. 많이 부족한 며느리지만 정성껏 어머님을 모실게요. 그래요, 부인. 앞으로 우리 오순도순 잘 살아보자고요. 순애의 두 뺨이 복숭아꽃처럼 고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런데 부인 달랑 물 한 잔 떠놓고 혼례를 치렀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시아주버님께서 몇 달 전에 혼례를 치른 것을 알고 있는데 서운하다니요. 당치도 않아요. 저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내가 부인을 행복하게 해주겠소. 네, 그것만은 약조하리다. 다음 날 순애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침 준비가 다 되어갈 때쯤 시어머니가 마당에 나와 순애에게 말을 했다. 아침 준비는 다 되었느냐?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순애는 환하게 웃으며 이씨 부인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순애의 얼굴을 마주한 이씨 부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네가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는 네 행실로 증명해야 할 것이야. 예, 어머니. 알려주시면 그대로 배우겠습니다. 밥상은 각 방에 따로 차려 올리거라. 그리고 네 형님은 몸이 약한 사람이니 시기하지 말고 상전이라 생각하고 잘 모시거라. 어려서부터 남의 집살이를 했으니 윗전 섬기는 법쯤은 잘 알고 있을 테지. 순애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어머님.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애가 기대했던 따뜻한 시댁살이는 어느새 혹독한 시집살이로 바뀌어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아침부터 집안일을 하던 순애와 밭일을 나가려던 인성을 이씨 부인이 불러 세웠다. 인성아, 오늘부터는 너희 부부가 밭일을 도맡아서 하거라. 네 형이 바깥 사돈에게 재주를 인정받아서 장사를 배우게 됐으니 이제부터는 밭일은 물론이고 집안일까지 너와 네 처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야. 어머니, 살림이라도 형수님이 도와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람이 밭일과 집안일을 같이 하기에는 밭과 집이 거리가 있어 많이 힘들 거예요. 인성의 말을 들은 이씨 부인은 얼굴을 찌푸리며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게 뭐가 힘들어? 이 어미는 밭일과 집안일을 평생 동안 같이 하고 살았어도 힘들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살았다. 지금 네가 이 어미 앞에서 네 처를 감싸는 게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옆에서 안절부절하며 지켜보던 순애가 인성에게 말을 했다. 서방님, 저는 힘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인성은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순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순애는 밝은 미소로 인성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순애의 미소를 본 인성은 속상한 마음을 꾹 눌러 담고 화가 난 이씨 부인을 달래며 말을 했다. 어머니, 소자가 잘못했으니 화를 푸세요. 제가 형님 몫까지 열심히 할게요. 맞아요, 어머님. 저도 서방님을 따라 열심히 할 테니 노여움을 푸세요. 인성과 순애가 잔뜩 화가 난 이씨 부인을 열심히 달래고 있던 그때 인호의 부인 덕순이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어머니, 엿드세요. 큰며느리 덕순이가 대뜸 시어머니 얼굴 앞에 엿을 들이밀었다. 해맑은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엿을 먹으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고 세 사람은 너무 놀라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덕순이만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덕순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제 친정에서 보내준 엿이에요. 제가 워낙 엿을 좋아하거든요. 이씨 부인은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뜬 얼굴로 엿을 건네는 큰며느리를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큰애야, 나는 됐으니 너나 많이 먹으렴. 네가 좋아해서 사돈이 보내준 것이니 혼자서 먹거라. 이씨 부인은 고개를 다시 인성 내외에게 돌리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했다. 너희는 알아들었으면 서둘러 밭일을 나갈 것이지. 얘서 못하는 게야. 인성 내외가 밭일을 하기 위해 나가자 이씨 부인은 혼자 투덜거리듯 중얼거렸다. 아이고, 출신도 모르는 계집을 집으로 들였더니 인성이가 안 하던 짓을 하네. 나 때는 말이야,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밥상 차리고 일을 했어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어. 그런데 요즘 것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을 늘어놓으니 이건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상전이야.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당 한켠에서 엿을 먹던 덕순이는 시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왜 이리 화가 나셨어요? 이씨 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니란다. 우리 큰며느리는 몸 잘 챙겨서 하루빨리 대르리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낳아주면 되는 것이야. 그러니 너는 어서 들어가 몸이나 잘 챙기고 있으려무나. 만신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게야. 예, 어머님, 그리 하겠습니다. 덕순이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자 이씨 부인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큰애가 수더분하기는 한데 가끔 눈치 없이 맹할 때가 있네. 아니지, 계집이 너무 똑똑하면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을 테니 차라리 잘 된 걸 수도 있어. 그날 이후로 순애는 집안일이며 밭일이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장남 인호가 다급히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제 처가 얼굴이 창백해요. 몸이 좋지 않은 듯하니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씨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서 인성이한테 가서 의원을 불러오라고 시키거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가서 의원을 모셔올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그런 일은 인성이에게 시키고 너는 네 처 옆에 있어줘야지.
어머니의 말을 들은 인호는 동생 인성에게 의원을 불러오라 말하고는 방으로 돌아가 부인 덕순이를 챙기고 있었다. 잠시 후 인성이 의원을 데려왔다. 의원이 진맥을 마치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기가 있어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원의 말을 들은 이씨 부인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이노야 들었느냐? 네가 아버지가 된단다. 거봐라, 이 어미가 경사가 생길 거라 하지 않았니? 예, 어머니. 소자도 똑똑히 들었어요. 어머니와 인호는 덕순이의 임신 소식에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이날 이후로 순애의 시집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졌다. 순애는 매일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친 뒤 밭일을 나갔고, 밭일을 하다가도 끼니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형님 덕순이의 밥을 챙겨주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다시 밭일을 나갔다. 그렇게 밭일을 하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 끼니를 챙기고 태어날 덕순이의 아이를 위해 밤늦게까지 옷을 지었다. 그렇게 고된 나날들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순애는 여느 때처럼 방 안에 앉아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던 인성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부인,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요? 며칠 잠을 설쳐서 그런 것뿐이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얼굴도 많이 부은 것 같고 몸도 예전보다 좀 무거워 보이네요. 내일 의원에게 같이 가봐요. 서방님, 저희가 의원을 찾을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괜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고생시키지 않겠다 약조했는데 일이 부인을 고생만 시키고 있구려. 대신 내일은 내가 부인을 업고 밥까지 데려다 주리다. 인성의 너스레에 순애의 두 뺨이 불그스름해졌다. 알았으니 어서 주무셔요. 내일도 밭에 일찍 나가봐야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밥상이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순애가 밥상을 차려오지 않자 이씨 부인은 화를 내며 인성의 방을 찾았다. 하지만 방 안에 아들 인성이는 없었고 순애만 이불 속에서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다. 이불 속에 누워있는 순애를 보고 이씨 부인이 화를 내며 말했다. 여태 안 일어나고 뭐 하는 게야? 지금 이 시어미를 굶기려 하는 게냐? 시어머니 목소리에 깜짝 놀란 순애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일어나질 못했네요. 큰애가 밥을 잘 먹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니? 당장 일어나서 밥을 차리거라. 이씨 부인이 순애에게 화를 내며 말하고 있을 때 인성이 의원을 데리고 돌아왔다. 의원님 여기에요. 아들 인성의 목소리를 들은 이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왔다. 아침부터 의원을 모시고 오다니? 네 형수가 또 아픈 것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 처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시름시름 앓기에 소자가 날이 밝자마자 의원님을 모시고 온 것이에요. 너도 참 유난이구나. 자면서 좀 뒤척인 것 가지고 의원까지 모셔오고 말이야. 이씨 부인은 못마땅한 듯한 표정으로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의원이 떠나고 인성은 기쁜 마음에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제 처가 아기를 가졌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요. 작은 애가 임신을 했다고? 그게 지금 네가 좋아할 일인 게야? 한 집안에서 한 애의 아이가 둘이나 태어나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그러다 네 조카에게 부정이라도 타면 어쩌려고 벌써 임신을 한 게야? 어머니의 뜻밖의 반응에 인성은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다. 남들 다 갖는 애 가진 것이 뭐가 대수라고 호들갑인 게냐? 네 처에게 절대 임신한 티 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거라. 혹여라도 네 형수가 몸조리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예, 어머니. 인성은 힘없이 대답을 하고 어머니의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순애의 모습이 인성의 눈에 들어왔다. 무거운 몸을 이끌며 밥상을 차리려 애쓰는 순애를 보자 인성의 발걸음이 멈췄다. 부인, 몸도 성치 않은데 왜 나와 있어요? 식구들 밥을 챙겨야지요. 제가 금방 밥상을 차려드릴 테니
서방님도 방에 들어가 계세요. 순애의 말을 들은 인성은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순애 대신 부엌을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인성은 마당에서 안절부절하며 서성일 뿐이었다. 잠시 후 밥상을 들고 들어온 순애에게 시어머니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은 들었다. 그러게 몸을 잘 간수했어야지. 배운 것이 없어 그랬거니 생각하려 해도 내 도저히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거라. 네 형님은 몸이 약한 사람이니 어느 것도 신경 쓰지 않게 해야 할 것이야. 내 말 알아들었느냐?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순애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큰애 앞에서는 네가 임신한 것을 들키지 않도록 하란 말이다. 괜히 큰애 몸조리 하는데 신경 쓰이지 않게. 배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알아서 잘하리라 믿으마. 예, 어머니, 그리하겠습니다. 순애는 힘없이 대답을 하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인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애에게 말을 건넸다. 부인 너무 힘들지요. 괜찮아요.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형수님이 아이를 낳으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순애의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시간은 덧없이 흘러갔다. 그리고 날이 화창한 어느 날 마침내 큰며느리 덕순에게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다. 이 시부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집안을 허둥지둥 뛰어다녔다. 잠시 후 긴 진통 끝에 덕수는 여자아이를 낳았다. 이 시부인은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큰며느리에게 말을 건넸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큰아가 다음에는 꼭 아들을 낳거라. 이 아픈 걸 또 하라고요? 싫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아이를 안 낳을래요. 이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요. 이 시부인은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참으며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게야? 장남이 대를 이어야지. 두 번째는 덜 아프니 걱정 말아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큰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싫어요. 덜 아픈 거지.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이 시부인은 큰며느리의 말에 돌덩이를 삼킨 듯 가슴이 답답했지만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일단은 알았으니 어서 쉬도록 해라. 순애는 아이를 낳은 덕순이의 몸조리를 정성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순이 방을 청소해 주던 순애에게 덕순이가 말을 건넸다. 동서도 얼마 전에 나처럼 배가 많이 나왔네?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누가 봐도 임신한 배인데 왜 나한테 숨기는 거야? 형님,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형님이 아기를 낳으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신경 쓰실까 봐서 그랬던 거예요. 동서는 참 착한 것 같아. 덕순이는 가지고 있던 엿가락을 순애에게 건네며 말했다. 동서, 언제든 먹고 싶으면 말해.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서 강정도 좀 가져다 줄게. 형님, 저는 괜찮아요. 이 귀한 걸 형님이 드셔야지요. 나는 매일 먹어서 괜찮아.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보니까 뭐든 다 먹고 싶더라고. 동서도 이것저것 많이 먹고 싶을 텐데 많이 먹어. 그리고 내 방 청소는 내가 할 테니 동서는 동서 몸이나 잘 챙겨. 덕순에게 받은 엿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온 순애는 엿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도 참 주책이네. 엿이 이리 먹고 싶었나? 몇 달 후 순애에게도 출산의 진통이 찾아왔다. 그리고 순애는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다. 어머니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토록 기다리시던 손자 말이에요. 이 시부인이 시큰둥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 기쁘지 않으세요? 손자를 기다리셨잖아요. 이 시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네가 아니라 네 형이 손자를 낳았으면 얼마나 좋으냐. 한 해에 아이가 둘이 생기는 바람에 부정이 탄 게야. 인성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씨 부인이 인성과 순애를 방으로 불렀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아이는 장남인 인호에게 양자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이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순애와 인성은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인성이 침묵을 깨고 말을 했다. 어머니, 제 아들을 형에게 보낸다니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이야? 어차피 한 집안에서 살고 네 처가 밥을 챙겨줄 것인데 뭐가 불만인 게야? 이것은 집안을 위한 결정이다. 너희는 이 어미에게 효도한다. 그리 생각하면 될 것이야. 어머니, 시키시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아이만은 저희가 키우게 해주세요. 이씨 부인이 순애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나도 그 아이를 우리 집안 핏줄로 받아줄 수 없다. 그러니 작은애 너는 아이를 데리고 이 집을 나가거라.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 형제에게 했던 말을 잊은 것이야. 장남이 잘 되어야 집안이 산다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더냐. 어머니, 형님이 아들을 얻지 못해도 제가 아들이 있으니 대가 끊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듣기 싫다. 아무튼 내 뜻은 그러하다. 그러니 내 뜻을 따르기 싫으면 너희가 나가면 될 것이야. 더 이상 너희에게 들을 말은 없으니 어서 나가 보거라. 방으로 돌아온 순애와 인성은 어린 아들을 바라보며 한없이 눈물만 흘렸다. 다음 날 아침 이씨 부인은 두 아들을 방으로 불렀다. 인호야, 예, 어머니. 인성의 아들을 네가 양자로 드리도록 하려무나. 어머니의 말을 들은 장남 인호는 너무 놀라 순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인호가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성아, 지금 어머니가 뭐라 말씀을 하시는 게냐? 인호의 물음에 인성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인성이에게는 내가 어제 이미 말해두었다. 다 집안을 위해 결정한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알고 이 어미 뜻을 따르거라. 인성아, 뭐라 말을 해보거라. 너는 괜찮은 것이야? 형 인호의 질문에도 인성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인호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차분한 말투로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제 처에게도 말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녀자들이 집안일에 나설 필요가 있겠느냐? 어른이 다 알아서 결정해 주었으니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말은 해주어야지요. 그럼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지 않게 서둘러 큰애기한테 말하고 이 어미에게 답을 주거라. 인호는 어머니에게 그리하겠다 대답을 하고 동생 인성이와 함께 방을 나왔다. 그날 밤 순애가 마음을 굳힌 듯 인성에게 말을 했다. 서방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이 아이는 보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리 단호하시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서방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약조를 잊으셨습니까? 잊었다니 그럴 리가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인성의 말에 순애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실망스러웠고 시어머니는 원망스러웠다. 순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이내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그럼 저는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아주버님께 아이를 양자로 보낼 수 없다면 저에게 이 집을 나가라 하셨으니 저는 아이와 함께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뭐라고요? 서방님께서 저와 이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이 집을 떠나요. 모진 고생하시며 홀로 우리 형제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죽어도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떠날 수 없다면 저를 잡지 말아주세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순애는 아이를 업고 문 밖을 나섰다. 인성은 떠나는 순애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순애가 아이를 데리고 떠난 것을 알게 된 이씨 부인은 한바탕 난리를 폈다. 출신도 모르는 것을 가족으로 받아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뒤통수를 쳐?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아야 해. 자식을 소중히 여겨 그리 한 것인데 순애의 마음을 왜 그리 몰라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자식을 키워보셨으니 그 마음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남에게 보내라는 것도 아니고 네 형의 양자로 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게 그리 잘못된 것이냐? 다 필요 없다. 다시는 그 계집과 아이는 볼 생각 말거라.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내일부터 네 새 부인을 찾아볼 테니 너는 그리 알고 있거라. 아들 인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께 대들며 말을 했다. 그리 못하겠네요. 처자식이 멀쩡히 있는데 제가 왜 또 혼인을 합니까? 저는 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떠날 테니 그리 아세요. 너 지금 뭐라 한 것이냐? 네가 감히 이 어미를 버리고 지금 그 계집에게 가겠다고 하는 것이야. 이 불효자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세요. 어차피 어머니는 형님만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말을 마친 인성은 더는 미련이 없다는 듯 집을 나와 곧장 순애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이 시부인은 그런 인성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인호와 덕순이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와 마당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보고는 깜짝 놀라하며 달려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바닥이 차니 어서 일어나세요. 인호는 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다. 이노야, 네 동생이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계집 하나 잘못 들어와서 네 동생을 다 망쳐버렸구나. 다 소용없다. 이 어미는 너만 곁에 있으면 된다. 서방님, 어서 어머니께 절을 올리세요. 인호와 덕순이는 어머니에게 큰절을 했다. 대뜸 큰절을 하는 아들 내외를 보고 이 시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갑자기 절은 왜 하는 것이야? 어머님, 큰 며느리가 돼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도 못했는데 어찌 방 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을 안고 이 집을 떠나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카를 양자로 드릴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딸을 보실 때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녀를 아껴주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소자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게 되면 어머니께 찾아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십시오. 큰아들 인호마저 자신을 떠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 시부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인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손녀를 어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못난 아들로 인해 집안이 시끄러워졌으니 원흉인 저희 부부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인성이를 차별하실 때마다 소자도 괴로웠습니다. 언젠가 대를 이을 손자를 낳으면 그때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 불효를 씻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지 못한 탓에 동서에게까지 화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가 어찌 이 집에서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손자를 낳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럼 그때까지 만수무강하세요. 아니다, 아니야. 너희가 그럴 필요 없단다. 이 시부인의 간곡한 만류에도 인호 부부는 집을 나와 처가로 향했다. 한편 인성은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 순애와 아들이 있는 낡고 허름한 집에 도착했다. 서방님 오셨군요. 부인 내가 미안하오. 간밤에 같이 나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소. 아닙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이에요. 인성과 순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다. 그날 이후 인성은 나리를 다니고 순애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다. 비록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편한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성은 마당 한켠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방님,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별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늘이 좋아서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 걱정이 되어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머니께 저는 이미 불효자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서방님이 보고 싶으실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화를 내시게 하겠지만 분명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럼 잠깐만 몰래 보고 오도록 할게요. 그날 모진말을 하고 나와서 어머니 성정에 혹여 몸져 놓으시진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순애가 인성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건네며 말했다. 서방님, 저는 괜찮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고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순애의 말에 용기를 얻은 인성은 날이 밝자마자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이시부인의 집에 도착한 인성은 집안이 너무 조용한 것이 이상해 서둘러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이 목소리는 인성이 아니냐? 내 아들 인성이가 온 것이냐?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 인성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인성이 방으로 들어오자 누워있던 이시부인은 몸을 간신히 일으켜 아들 인성을 바라보고 앉았다. 어머니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소자가 의원을 모셔올까요? 아니다. 나는 괜찮단다. 어머니의 괜찮다는 말에 인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차분한 말투로 말을 했다. 그런데 형님과 형수님은 어디 가신 건가요? 네가 떠나고 나서 네 형과 형수도 이 집을 떠났단다. 형님이 떠났다고요? 아들을 낳으면 다시 찾아오겠다 하더구나. 다 내가 부덕한 탓인 게야. 내가 너희 부부에게 못할 짓을 해서 네 형과 형수도 이모진 어미를 떠난 것이란다. 다 내 잘못이니 네 형을 탓하지 말거라. 어머니가 몸져 놓으신 걸 형님도 모르고 계세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너나 네 형에게 알리겠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께서 저희 형제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는 저희가 제일 잘 알아요. 얼굴 봤으니 됐다. 어서 돌아가서 네 가족들 곁에 있거라. 인성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어머니의 집을 나왔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근황을 인성에게 들은 순애는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다. 순애는 시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하고 식사를 챙겨주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시 부인도 순애를 내치지 않고 아무런 말 없이 순애가 챙겨주는 밥을 먹었다. 그렇게 순애가 이시 부인의 집을 오간 지 닷새가 되는 날이었다. 이날도 순애는 이시 부인의 식사를 챙겨준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이시 부인의 방에 들러 조용히 절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이시 부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작은 애야, 미안하다. 예? 참 속도 없지. 나 같으면 꼴도 보기 싫어. 이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게다. 그런데 너는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못된 시어미 밥까지 챙기는구나. 작은 애야, 미안하다. 염치가 없어. 용서해 달란 말은 차마 못하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몇 번이고 간곡히 말씀드려야 했는데 아들을 잃는 것이 겁나 무작정 뛰쳐나오는 선택을 했네요. 서방님께 천륜을 저버리는 일을 하게 만들었으니 제가 잘못한 것이 맞아요.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리 착한 아이를 내가 어쩌자고 그리 대했노. 이시 부인과 순애는 서로를 마주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며칠 후 인성과 순애는 아이와 함께 이시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소식을 들은 인호와 덕순이도 먹을 것을 잔뜩 챙겨 이시 부인의 집을 찾았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 오늘이 진정 우리가 가족이 되는 날인 듯해서 무척이나 행복하네요. 그래도 너희 내외는 이곳으로 돌아올 생각일랑 말거라. 큰 며느리가 심성이 곱고 이쁘기는 한데 할 줄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우리 작은 며느리가 고생할 것 같으니 말이야. 이시 부인의 농담에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동서, 앞으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우리 친정에서 계속 보내줄 테니까. 예, 형님, 그리할게요. 그날 이후 이시 부인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인성과 순애는 정성을 다해 이씨 부인을 모셨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생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